보이 스스로 자기 노래를 통해 70년대를 정리합니다. 스케어리 몬스터스 앨범에 수록된 애시스 투 애시스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여기선 반가운 인물이 11년 만에 부활하죠. 1969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톰 소령, 70년대를 보내고 정확히 1980년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Ashes to ashes, funk to funk, we now major dance for junkie, strung out on heaven's high, living an old time low. 옛날 노래에 나왔던 그 사람 기억나냐는 말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여기서 톰 소령은 자기가 돈도 머리카락도 없는 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톰 소령의 중독 증세를 알고 있고, 그래서 톰 소령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톰 소령은 그렇게 외롭게 남아서 마약을 끊고 싶다고 외치는 거고요. 톰 소령이 나온 스페이스 오디티와 애시스 투 애시스의 뮤직비디오를 비교해보면 시대의 변화가 더욱 명확히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I'm stepping through the door. I'm staking tonight. 69년 뮤직비디오에는 평범한 보이가 나와서 우주비행사 분장을 했고, 73년 버전에서는 한창 지기 스타더스트랑 알라딘 세인 활동 중일 때라서 그 분장을 하고 나오죠. 그리고 1980년에 애시스 투 애시스 뮤비에서는 보이가 구석에 홀로 앉아서 외로움을 노래하는 거고요. Ashes to ash and funk to funk. 광대가 되어서 황무지 어딘가를 거닐기도 하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25만 달러를 들이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비싼 뮤직비디오가 됐습니다. 보이는 또 MTV 이전에 일찌감치 뮤비의 진화를 이끌었던 거죠. 이거는 또 그 당시 한창이던 뉴로맨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던 아주 돌고 도는 시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어리 몬스터스 앨범은 보위의 뉴웨이브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다이아몬드 독스 이후로 6년 만에 UK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베를린 3부작을 지나서 상업성을 어느 정도 되찾은 거죠. 이후 보위는 2년 반의 공백기를 갔는데, 이때로 정규 앨범만 안 나왔을 뿐이지 음악 활동은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퀸과 함께한 언더 프레셔일 거예요. This world is about what does not good friends screaming. Let me out. Bring tomorrow. Brings me higher. People on streets. 이거는 보이가 퀸 멤버들이랑 같이 잼하다가 만든 노래죠. UK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광고에 삽입곡, 그리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면서 유명해졌어요. 안타깝게도 퀸과 보이가 함께한 라이브는 없습니다. 그나마 프레디 사후의 추모 공연에서 프레디 빼고 한 번 라이브를 같이 한 게 전부. 프레디의 역할은 유리스믹스의 애니 레녹스가 맡았고, 이거는 뒤늦게 합쳤기 때문에 너무 슬픈, 그리고 프레디가 없었기에 눈물이 나는 라이브이기도 했어요. 이전 앨범에서 뉴웨이브 진입을 선언한 보이, 그리고 후속작에서 인생 최고의 상업적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앨범 Let's Dance는 보이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면서 보이에게 다른 의미의 전성기를 열어줘요. Oh, feel great should fall. I get excited, my little China girl. Living on the 404, works beside me, works on that, gets me to church on time. 자, 데이비드 보이라는 이름은 음악 매니아에게는 거의 스페셜 1에 가까운 그런 존재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생소하기도 한 이름입니다. 이 앨범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앨범. 보이를 모르는 분도 Let's Dance를 들으면은 함께 손뼉을 치곤 하죠. 보이가 부르는 디스코는 낯설었다. 하지만 확실한 중독성을 갖추면서 수많은 대중을 끌어왔어요. 자신의 두 번째 빌보드 1위 곡을 배출하기도 하고, 특히 이 앨범에서는 훗날 전설이 되는
스티비 레이본의 기타가 아주 죽여주는데 실제로 스티비는 이 앨범 덕에 자기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죠. 이거는 보위가 스티비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먼저 협업을 제안한 거라고 합니다. 보위의 안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렛츠 댄스는 보위 최고의 성공작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문제작이기도 했어요. 팬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보위 최고의 매력은 바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용기였잖아요. 외계인 페르소나를 만들고 판매량은 전혀 생각도 안 난다는 듯 실험적인 음악을 마구 선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시리와 다를 바 없는 음악을 선보이는 거예요. 사실 상업성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앨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새로운 예술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법이고 보위 또한 트렌드를 쫓고 싶어 했으니까요. 보위의 이 앨범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좋게 말하면 변신, 나쁘게 말하면 변절된 앨범이 된 거예요. 이런 종류의 팬덤 분열은 아직까지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잖아요. 이후에 보위는 변신한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7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기조를 선보입니다. The whole human race just have a blue jean. And when my blue jeans blue, I will love you till I reach you. But this is not America. Dancing in the street, I absolutely love you. Our absolute beginnings. 보위가 렛츠 댄스의 성공 이후 인생 최대 규모의 투어를 돌았거든요. 그때 모인 수많은 관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중에 전위적인 앨범을 샀던 사람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여지껏 자신이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내게 되는 다음 음반이 바로 투나잇. 상업적 성과와 평단의 평가가 완전히 반비례하는 아마 보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앨범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위의 앨범을 돌이켜볼 때 그 판매량에 비해서 가장 기억에 안 남는 앨범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의 수록곡 블루진은 보위의 예술혼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음악의 뮤직비디오는 Jazzing for Blue Jean이라는 단편 영화의 일부거든요. 보위가 1인 2역을 맡아서 극도로 다른 두 인물을 연기하는데 잘 나가는 락스타와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찌질이 역할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보위 입덕 경로였어요. 흔히들 보위하면 무게감 있고 진지한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위는 정말 인간적이고 천연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솔직히 매우 귀여워요. 영화 또한 예상치 못한 결말과 또 한 번의 반전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뮤비 덕에 처음으로 그래미상도 타게 되고 이때는 보위가 자신이 낯설던 대중들에게 꾸준히 어필하던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기존 팬들의 평가는 하락, 보위의 다음 앨범은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건 보위가 외도를 그만두고 초심 여행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또한 이 시기 보이는 오래간 돌봐왔던 그 조현병 걸린 형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을 탈출해서 기차선로에 몸을 눕혔다. 보위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들이 모두 기사화되고 보위와 가족의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하지만 사실 보위는 장례식을 서커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석하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보위는 몸 대신 화환을 보내고 화환에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대사 한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당신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많은 것을 보아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비로 씻겨지는 눈물처럼 잊혀지겠죠. 그리고 예술로 나중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93년에 나오는 Jump They Say죠. He's got two guns, they say. He's got no fear, they say. He was born again, they say. Look at him climb, they say. Jump! 보위는 항상 음악으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음악으로 상업적 정점을 찍은 뒤에는 새로운 풍파를 겪게 됩니다. 형의 죽음도 그렇고 평단의 평가도 이제 무시하기에는 너무 격렬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위는 훗날 이 시기의 자신을 길을 잃었던 시절이라고 얘기하죠. 상업성을 택한 건 둘째치고 음악을 만드는데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었다고 평가받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완전히 다시 갈아엎는데 이거는 사실상의 초심 여행과도 같았죠. 틴 머신이라는 하드락 밴드를 결성하면서 다시 한번 옛날의 자신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음악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되찾아요.
마틴 머신은 앨범 2개를 내고 해체하게 되거든요. 이 앨범이 상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둔 건 아닌데, 하지만 이걸 기점으로 보위의 인생 산막이 시작됐고, 그래서 저는 이 밴드를 커리어의 또 다른 분기점으로 삼고 싶어요. 이후에 보위는 새로운 반쪽을 찾고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면서 모두의 레전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보위의 예술은 끝나지 않았다. 보위는 자기 생의 마지막까지 오로지 예술 하나로 대중들과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작품으로 만들면서 그 인생마저 영원한 마스터피스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